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저는 슬픔이 너무 깊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어쩔 것이냐. 대선 때 그분을 돕고 나서 국민께 드린 약속대로 제 본업인 배우로 돌아간 것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봉화에서 만난 문상객께서는 도대체 어디 있다 이제 왔느냐 이렇게 울부짖는데, 그 원망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이 싸워라, 나쁜 신문 보지 마라, 좋은 정당에 투표해라, 하다못해 담벼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하라, 이렇게 하실 때 저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도대체 영화 몇 편 더 찍는다고 해서 그게 이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재작년 6월 1일 김두관 후보 지원 연설을 나갔습니다. 목청껏 외쳤습니다. 정치인 노무현, 지역구도에 제 머리 짓이기며 도전하다 결국 당신 머리 깨져 세상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김두관, 그 노무현이 걸었던 길 옳다고 또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4번 떨어졌습니다. 김두관 6번 떨어졌습니다. 노무현 한 사람 목숨으로 부족합니까? 그러면 김두관도 죽이세요. 또 떨어뜨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른 사과했습니다. 이건 유권자께 드릴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나서자 이제 정당부터 바꿔야 한다. 저 맨날 밤을 새워서 제안서를 썼습니다. 야권 통합운동을 제안하기 위해서. 그 제안서 한 장 달랑 들고 재작년 8월 대한문 앞에 나섰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트윗으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들께서 절 붙들고 우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번 끝까지 해봅시다. 그동안 정말 주저앉고 싶은 때도 많았습니다. 모두들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비웃는데 어찌 힘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차마 힘들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작년 12월 전라도를 순회했습니다. 다 망해가는 재래시장에서 야권 통합 지역구도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70 넘은 노인께서 봉투를 지워주시면서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71년부터 민주당 당원이요. 제발 포기하지 말고 제발 끝까지 성공시켜 주시오. 봉투에는 꼬깃꼬깃 1,000원짜리 지폐가 몇 장 들어있었습니다. 저를 붙잡고 우리도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말한 사실이 부끄러운지 제 옆에서 통곡을 하던 아줌마, 싸구려 꽈배기를 갖다 주면서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던 원주의 그 할머니, 그분들이 저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여기 세웠습니다. 저는 그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통합당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민주당 동지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합류해주신 시민 사회 세력, 노동 세력께도 감사드립니다. 강령 좋습니다. 한 줄로 줄이면 상위 1% 너희들끼리 헤쳐먹지 말고 우리 모두 더불어 어울려 살자, 이 얘기입니다. 당 구조, 시민들과 따로 나오는 정치인들만의 정당이 아니라 모든 결정권을 시민께 돌려드리는 정당, 시민이 주인인 정당, 온과 오프가 결합된 정당입니다. 이런 SNS 혁명으로 중동의 독재 국가가 차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월가를 점령하라. 유럽과 미국에서도 직접 민주주의의 거대한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런
통쾌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밥상머리에서 늘 역사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안중근 의사가 만주 명동촌에서 총연습을 할 때 밥을 지어다 드렸다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75년 4월 9일 인혁당 8명이 사형 집행되던 날 아버지는 저에게 이제 박정희는 제명에 죽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게 역사와 정치는 늘 일상이고 삶이었습니다. 80년 광주가 피바다가 되고 김대중 등 내란 음모 재판을 시작할 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김대중 선생은 면회관 6개 매일같이 유언을 하고 계셨습니다. 공판정에 가면 녹음은 물론이고 연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늘 거짓말만 하고 있었고 이번엔 정말 김대중 선생을 죽일 것 같았습니다.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9시부터 5시까지 꼼짝 않고 공판을 지켜보면서 그 내용을 외워나갔습니다. 집에 가서 밤새도록 썼습니다. 공판 내용을 밖으로 알려야 김대중 선생이 살지도 모른다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한 줄만 더 기억해내면, 내가 한 줄만 더 기억해내면 살릴지도 모르는데 그때같이 제 머리가 나쁜 것을 한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내 몸에 반이 무너졌다 하셨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한 사람을, 그분의 삶을, 아니 그 역사를 깊이 사랑하면 그분이 떠날 때 내 몸의 반이 어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내 몸의 반이 무너졌으니 내 몸이 아프니 이제 제발 갈라치지 말고 서로 부둥켜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처를 핥아주고 그 아픈 만큼 서로 단결해서 더욱 강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익환 목사의 식구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역사를 산다는 것 말이야. 벽을 문이라 여기고 박차고 나가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마음으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80만 시민이 참여하셨습니다. 시민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놀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 뜻을 받아들여서 서핑보드 올라타듯 함께 파도를 즐기면 되는 일입니다. 민주통합당 대의원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통합당의 모든 정파를 융합하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역을 통합하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는 4월 총선에 부산 북강서울에 출마합니다. 민주통합당 깃발로 반드시 부산을 돌파해내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특검을 발동해서 이명박 정권의 온갖 작패를 깨끗이 갈아엎겠습니다. 중앙선관위 테러 사건, 대통령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 밝혀지면 임기가 단 하루가 남더라도 반드시 탄핵해내겠습니다. 약체 정부라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던 온갖 수모를 깨끗하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남북을 통합하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문익환 목사가 문을 두드렸고 김대중 대통령이 문을 활짝 열어 제꼈고 노무현 대통령이 길을 닦으려 했던 남북관계, 총선이 끝나면 즉시 민주통합당 대표단을 구성해서 북한을 방문해서 민주정부 10년 동안 발전시켰던 수준으로 빠르게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고, 원컨대 다음 민주정부 임기 동안 남북 국가연합까지 반드시 성공시켜 나갑시다. 힘이 딸려서 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7번 문성근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가슴으로 잘 들으셨습니까?